네, 2019년 4월 1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장이 양시장이 전부 다 크게 변동성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만든 상황에서 아침에 끌어올려 놓고 거의 한 5시간 정도를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투자 심리가 살짝 좋지 않았는데 그건 이제 요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에 관련이 있겠죠. 자, 아침에 사실은 조금 더 갭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었어요. 분위기상 지금 뭐 미국 증시랑 전체적으로 이제 감사 보고서도 이제 오늘부로 완전히 완료가 되고 제출 기한이 대부분 이제 죽다 살아난 기업들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오히려 반대가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과정이고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이 1조 원 이상 샀다가 팔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틀 연속 지금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1조 정도를 채웠다가 지금 이틀 동안 1200억 정도를 팔았네요. 어쨌든 지금 8천억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순매수가 이 3월 15일 이후로 보름 16일 정도인가요? 그 정도 동안 이런 상황인데 투자 심리는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한참 좋지 않았잖아요. 3월 달 내내 시장이 하락했고 3월 달 내내 진짜 지독하게 뭐 10월 작년도에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만만치 않은 좀 답답한 장세가 펼쳐졌고 그러면서 중소형 주들은 특별하게 그냥 관리 안 하고 그냥 거래 없이 그냥 밀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비일비재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돌아 올릴 수 있는 4월 되면 4, 5, 6 전망이 나쁘지 않다 했습니다. 돌아 올릴 수 있는 근거들을 지난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오늘의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바뀐 사항을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 변화가 좀 두드러졌어요.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볼까요? 자, 요게 이제 4월물, 옵션 4월물의 모습인데, 자, 기존에는 3월 달에 이제 3월 옵션 만기를 끝나고 지금 보면은 기준 이하 가격,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풋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풋은 이제 매도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외국인들이 되도 않는 가격에까지 그냥 사놨어요. 이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고 확률, 그러니까 로또 1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의 의미 없는 가격. 되면 대박이지만, 그렇죠? 그런 데다가까지도 밀어넣으면서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요? 심리적으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눌러대고 있구나. 아, 떨어지겠네. 매도해야지. 라는 심리를 조금만 바뀌면 매도해야지 되는 심리와도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반대로 아니야.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 안 돼. 배팅을 엄청나게 해놓은 거죠. 여기까지 3월 말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이 50%면은 요게 56% SK하이닉스가 50%예요. 1, 2등 코스피 1, 2등이 두 개 합산해서 외국인들은 180조 원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주식 가격 가치만요. 180조 원. 그리고 현금으로도 수백조 원이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180조 원 현금으로 또 들고 있다고 볼게요. 이건 현금이다. 이거는 주식 가치다. 두 종목에 대한 주식 가치다. 자,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은 세계 1위입니다. 이 상황에서 옵션을 가지고 주식을 흔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단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3월 달에 어떤 여러 가지 시장에서 악재들도 많이 나오고 뭐 대북악재 일단 여러 가지 대북악재가 2월 28일부터 나왔으니까 대북악재. 그다음에 또 저거 이제 감사보고서 압박, 개인 수급, 그다음에 아래 공포나 뭐 경기 침체 악재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노출시켜 놓고 잔뜩 겁을 준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외국인들 시장 떨어질 거야 베팅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180조 가지고 있는 이 주식 이거 말고도 더 많겠죠. 막 수백조 원 되겠죠. 이거를 팔기 시작합니다. 개인들이 그걸 주워 담고요. 그러면서 진짜 원하는 방향대로 눌러가는 척을 해요.
그쵸? 근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눌러갈 때 주식으로는 손실이 나도 그것보다 더 큰 수익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옵션 시장에서. 했지. 주식으로는 떨어져도 내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공매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해놨으니 상관없다. 주식 떨어지면 다시 올리면 되지 나중에. 얼마나 간단한 생각이에요. 주식을 떨어뜨려 놓고 일단 그걸로 돈 번 다음에 주식을 올려버리면 되지. 얼마나 편한 생각입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3월 31일 기준, 3월 이제 말일 마지막 주 기준으로 변화가 시작된 거죠. 특히 오늘 남은 현금으로 끌어올릴 준비. 오늘 옵션은 이걸 다 지우고 볼까요? 자, 이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코스피가 2130에서 종가가 얼마인가요? 종가가 거의 어디까지 2170까지 올렸나요? 거의 2170까지 40포인트 가까이 올렸네요. 그렇죠? 3, 40%. 2130대에서 2170까지 뭐 30포인트 이상 올렸네요. 자, 이렇게 1% 이상 올렸다는 거죠. 이러면서 황급히 개인들은 콜, 반대, 풋의 반대인 상승 방향으로 황급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금을. 수량을. 여기는 지금 계약을 이쪽으로 늘리기 시작해요. 이게 단위수가 계약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깔아놓은 거를 일부 그러니까 팔아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러면서 조금 올려놓고 주식 그동안 만들어 놓은 현금 가지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삽니다. 오늘 삼성전자 1% 올랐고 SK하이닉스 3.2% 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사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걸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요. 근데 지수 끌어올리는데 같이 베팅을 해줘요. 이제 떨어질 땐 떨어뜨린 걸로 볼 수도 있고 올라갈 땐 올라간 걸로 볼 수도 있고 주가 수익률도 또 같이 취득할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다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모든 돈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달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당한 건 개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황급히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개인들이 이틀 동안 매도가 나온 것은 그만큼 많이 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팔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포지션 자체를 살짝 끌어올리면서 팔리게 되거든요. 그냥 사는데 팔아줘야죠. 팔리게 되거든요. 안 팔면 더 끌어올려서 그걸 더 높은 가격에 팔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더 갈 텐데. 사실은 지금 눌린 게 진짜가 아니고 금방 더 움직여서 다른 파동을 더 강한 파동을 가져올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면 됐다 팔게 만듭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황급히 옵션 조절이 났어요. 물론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중간에 출렁임이 있겠죠. 항상 주식은 가는 과정 속에서 출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왔다 갔다.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이러고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이러고 이런 식으로 하락해야 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변화가 있었고 그럼 뭐예요? 일단은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변화를 계속 살펴보면서 파악을 해야겠죠. 이번 적어도 4월 옵션 만기 4월 11일인가요? 12일인가요? 그럴 겁니다. 지금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에 11일인가요? 11일 4월 11일에 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포지션 변화를 좀 봐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이건 이렇게 마무리 짓고 코오롱 티슈진의 이제 인보사 악재가 나왔죠. 근데 코오롱 생명과학 또 같이 점한가를 진짜로 가줄이라고는 솔직히 조금 오버스러웠잖아요. 근데 진짜 재료는 점한가긴 한데도 그래서 어쨌든 점한가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한가가 장중에 풀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얘가 풀리는 과정까지도 지금 시장 심리에 지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얘가 지금 4월 15일에 결과가 나온대요.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4월 15일에 결과가 나오는 이때 어떤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을 건데 마침 옵션 만기일이 끝난 시점입니다. 중간에 지금 오늘 결정내야 되는 차바이오텍도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감사보고서 지금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장마치기 직전까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냈겠네요. 이 차바이오텍이 아직도 감사보고서 작년에 한정 판정을 받았던 차바이오텍이 올해도 지금 구설수에 있는 거예요. 이 감사보고서가 계속 지금 미뤄지는 게 좀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아쉬운 것은 이제
티슈진이 오늘 생긴 것과 차바이오텍 2개 정도가 그렇고, 감사보고서로 이미 거래가 정지된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향력은 줄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런 상태고, 차바이오텍 뭐 이제 곧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나오면은 얘도 이제 CMG 제약에 같이 이제 같은 식구끼리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 심리에 내일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물론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티슈진도 내일 하한가가 내일 만약에 많이 또 하락해서 거래 많이 터지면서 내려간다면 시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잠깐의 출렁임 뿐일 겁니다. 개별적인 문제로도 치부하게 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시장은 지금 바쁘게 움직여서 더 상승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은 개별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저번에 파미셀처럼 개별적인 문제. 시장은 잠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 때문에 시장이 계속 내려가리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분위기가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저런 게 터졌으면은 바이오 악재가 계속 누적되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많은, 그러니까 중대형주 종목 중에서 이제 웬만한 펀드, 바이오 펀드에 다 들어가 있는 제넥신이라는 종목이 오늘 밑꼬리를 강하게 달았던 것도 시장 심리가 잠깐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모습을 또 보여준 겁니다. 제넥신이 오늘 장중 분봉상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가 밑꼬리를 다 달고 내려왔죠. 7.77%까지 내려갔다가 거의 2% 하락으로 끝났으니 밑꼬리를 강하게 달았잖아요. 순간적으로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영향으로 많이 밀렸다가 시장 심리가 무너져서, 왜냐면 펀드에 많이 중첩적으로 많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바이오 펀드에서 여기도 빠지고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바이오 펀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권사나 뭐 하여튼 외국계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래서 동시에 매도가 나오면 이 제넥신이라는 종목은 다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탈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요. 이 모습을 보고 시장 심리가 잠깐 충격이고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일단 느꼈어야 되고, 느꼈다면 굳이 겁을 낼 필요가 또 없겠죠. 시장 심리 돌아오고 있는데. 오히려 저런 파동들 때문에 진짜 괜찮은 종목들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아침에 빠졌다가 오후장에 회복한 것은 오히려 투심이 약해지면 매도하는 사람들은 나가고, 투심이 약해졌을 때 투자 관점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 자금은 살아 들어간 거니까 오히려 기회가 더 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반드시 떨어진다고 팔면 저런 데서 다 팔겠죠.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주식은 떨어지고 내리는 과정인데, 주식은 떨어지고 내리는 과정이잖아요. 떨어졌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인데, 떨어질 때마다 팔고 올라갈 때마다 사면은 그건 뭐야, 엇박자만 타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들은 기다려 보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짧게 끊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종목의 상황에 맞춰서,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종목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종목보다는 시장, 종목은 이제 극단적인 경우, 어떤 이슈거리가 크게 생긴 경우는 종목을 챙겨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가 없이 지금 잊혀지면서 만들어진 파동은 시장에 더 중점을 둬야겠죠. 지금 거래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아까 점심시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최저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 종가까지는 많이 회복이 됐는데 2시 이후에 약간 시장에 출렁임이 생기면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전일보다 내려왔는데 거래 대금이 사실 많이 적었어요. 한번 볼까요? 추가해서 거래 대금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올해 한두 달 만에 지금 최저치가 지금 형성이 됐는데, 요때 이후로 최저거든요. 2월 18일 이후로. 2월 18일 이후로 거래대금 자체가 최저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지금 간만에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고, 종목도 거래대금을 많이 보여주는 종목도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다만 오늘 종목들은 이제 다 죽다가 살아난 기업들이 조금 움직였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터블스라든지 ED는 좀 마지막에 좀 미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사연상 이런 것들 다 죽어가는 거, 데일리 블록체인, 디젠스 다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감사보고서 시즌에서 많이 무너졌던 거, 한류 AI 센터, 인터블스, 유테크, 그렇죠? 다 구설수에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ESV 이런 것들로
지금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재미있는 투자.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거칠게 살아나는 것 정도. 지금 그런 테마가 형성됐습니다. 살아나는 테마가 형성되었고요. 그게 한동안 조금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종목 순환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움직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대형주들도 같이 지금 움직이면서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대형주와 지금 완전 무너졌던 종목들, 죽을 뻔했던 종목들 두 가지 테마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점점 시장은 중소형주, 일반적인 중소형 세력주 파동으로 넘어올 겁니다. 내려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활발한 종목들이 많아지고 거래량이 활발해질 것이고요. 거래량, 중국처럼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전망을 좋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많이 있었고 사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망이 좋은데 이제 기다렸다 전망이 좋은 상태에서 앞두고 4월이 되는 이 상황에서 앞두고 팔아버리면 참 난감하겠죠. 구름대도 좀 코스닥 잘 타고 있네요. 중국 증시가 또 많이 올라간 것도 영향이 꽤나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었죠. 이날 거래가 완벽하게 터진 날. 일단 돌려보세요. 기억 안 나시면. 이날 이후로 중국 증시는 시작됐다. 더 가잖아요. 이 흐름 거쳐서 완전 더 돌파해버리잖아요. 3176? 4000포인트도 지금 3000 찍었다가 잠깐 밀렸다가 3200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증시 마치 급등주처럼 올라가네요. 스타트. 거래량 자체가 달라졌어. 거래 대금 자체가 완전 달라졌거든요. 판이 바뀌었어요, 판이. 게임 규모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괜히 들어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요걸 한번 노려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글로벌 증시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또, 무리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오늘 이거 안 올라가는데 이걸 옮겨야 되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지금 일단, 주식을 꽉 채워놓은 상태에서, 현금 없어요. 현금 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금 없습니다. 계속 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종목이 갑자기 저렇게 되는 게 더 좋겠죠. 지금 오늘 상한가 한 것처럼 옮기다 보면은 진짜 파동에서 내가 저거 갖고 있었는데 아깝다, 내가 괜히 팔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안 하는 날은 안 해도 되는 거고 주식 맨날 사고 팔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녹아요. 그러지 마시고 차분히 밀렸던 종목은 그 밀린 이유를 분석하고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네 한번 있어 보시고 3월달에 밀린 종목이 많았잖아요. 10월 달에 밀린 종목 많았던 거 1, 2월에 많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거 봐주시면서 하나하나 계획을 갖고 좀 분석을 좀 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석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천억대 지금 이틀 동안 6천억을 팔았어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이 정도로만 마칠게요. 내일 거래량이 좀 더 거래 대금이 조금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잠잠했고 만우절이었는데 어떤 해프닝은 크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머스크 테슬라 CEO 있죠? 가 장난질을 쳤죠. 어떤 거? 테슬라가 망했다라는 그런 식의 만우절 장난을 치면서 테슬라가 막 급락했던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잖아요. 그런 거. 과거에는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설악산에서 산사태였나? 그런 것들이 난다면서 루머가 돌아가지고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또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사망했다는 설도 옛날에 들었고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이때 그런 것도 많으면서 만우절로 해프닝이 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그걸 가지고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 30%로 바뀌고 나서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빅텍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쳤었죠. 왜냐면 미사일 쏘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미사일 쐈대 4월 1일 미사일 쐈대 아니래 이런 루머들이 많이 돌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건드리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하루 종일 거래대금 줄이고 차분히 지켜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날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생명과 하한가 영향도 있었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그 정도로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고 내일부터 옵션 만기 그리고 4월 15일 코오롱 얘기 나올 때 좀 집중을 해서 좀 분위기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